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여행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여행은 정말 특별합니다. 시대를 무려 1300년이나 뛰어넘는 두 인물을 한자리에 모셔봤거든요. 바로 당나라의 시선, 이백과 21세기 기술혁명의 아이콘 일론 머스크입니다. 만나서 한 영광이에요. 명은 붓으로 시대를 노래했고 다른 한 명은 코드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죠. 언뜻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은데요. 전문가님, 대체 이 두 사람에게서 어떤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흥미로운 조합이죠. 이백과 머스크. 겉보기엔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람들 같지만 두 사람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시대를 초월해 반복되는 하나의 인간 유형, 바로 반항적 천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존 사회의 규칙이나 관습에 얽매이길 거부했고요. 자신만의 급진적인 비전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거대한 야망과 재능을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하게도 기성체제와 계속해서 부딪혔죠. 반항적 천재라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그렇다면 그들의 천재성, 그 반항적인 생각의 뿌리는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각자를 움직이게 한 근본적인 철학 같은 것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두 사람의 혁명적인 행동은 단순히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보도록 만든 그들만의 운영체제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백의 경우 그 중심에는 도가 사상이 있었습니다. 동시대 사람들이 이백을 하늘에서 귀향 온 신선이라고 불렀던 건 그냥 멋진 별명이 아니었어요. 그의 세계관을 정확히 꿰뚫어본 말이죠. 이백은 당나라의 가장 위대한 시인으로 시선이라 불리며 세속적인 성공이나 명예를 넘어서서 우주의 근본 원리인 도와 하나가 되고 정신적으로 영원히 살고자 하는 도가적인 이상을 추구했습니다. 시를 통해서 그런 철학을 표현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대표적인 월화독작, 즉 달 아래서 홀로 술을 마시다라는 시를 보면 달과 자기 그림자를 친구 삼아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외로움을 표현한 게 아니라 인간 세상의 관계를 넘어서서 자연과 하나가 되려는 무위자연의 경지를 보여주는 거죠. 시에서 석태한이면 대도에 통하고 한 말이면 자연과 합쳐진다고 노래한 것처럼 이백에게 술은 세속의 고통을 잊게 하고 우주와 합일하게 만드는 도구였던 셈입니다. 이런 철학이 있었기에 궁정에서의 성공이나 실패 같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기존의 시 문법이나 사회 규범을 대담하게 파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도과 사상을 통해 세속의 틀을 깨부순 이백, 이라. 정말 매력적이네요.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의 운영체제는 무엇인가요? 머스크의 운영체제는 제1원칙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복잡한 문제를 가장 근본적이고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의 단계까지 분해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다시 해결책을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존에 하던 방식과 비슷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추를 사용하는데 머스크는 이걸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제1원칙 사고,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 혹시 쉬운 사례가 있을까요? 네, 그의 사업 자체가 이 사고방식의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스페이스X를 보죠. 모두가 로켓 발사는 원래 비싼 거야 라고 말할 때 머스크는 로켓은 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졌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로켓을 구성하는 알루미늄 합금, 티타늄 같은 원자재의 시장 가격을 직접 계산해봤어요. 그랬더니 원자재 비용이 로켓 완제품 가격의 2%밖에 안 된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직접 원자재를 사서 로켓을 만드는 스페이스X를 세웠고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줄여버렸죠. 테슬라의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가 비싸던 통념 대신 배터리를 구성하는 코발트, 니켈 같은 원자재 값으로 분해해서 계산했고 직접 만들면 훨씬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죠. 와, 정말 놀랍네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군요. 이백이 도가 사상으로 사회적 관습을 해체했다면 머스크는 제1원칙 사고로 산업의 통념을 해체한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두 사람 모두 원래 그런 거야 라는 세상의 통념을 거부하고 더 근본적인 진실, 즉 이백에게는 우주였고
머스크에게는 물리법칙과 원자재였던 그것을 직접 마주본 거죠. 이런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비판이나 반대를 무시하고 급진적인 혁신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잠깐. 이런 근본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품었던 꿈이나 비전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단순히 부나 명예를 넘어선 더 거대한 목표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당대 상식을 뛰어넘는 거대한 야망을 품었습니다. 200의 꿈은 단순히 훌륭한 시인이 되는 것을 넘어서 도가적인 깨달음을 통해 신선이 되어 세속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시를 보면 스케일이 남다릅니다. 자신을 신화 속에 나오는 대붕이라는 새에 비유하곤 했는데 이 새는 한 번 날갯짓으로 수천 리를 나는 존재로 200의 무한한 야망을 상징했죠. 백발삼천장 같은 과장된 표현이나 장진주에서 황하의 물이 하늘에서 내려와 바다로 흘러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며 시간의 거대한 흐름을 노래한 것은 인간의 척도를 넘어선 우주적 스케일로 생각했던 그의 의식을 보여줍니다. 그의 최종 목표는 지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시적 불멸을 넘어선 영적인 초월을 꿈꿨군요. 그렇다면 머스크의 비전은 어떤가요? 그의 야망은 어딜 향하고 있나요? 머스크의 비전은 성공한 기업을 만드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바로 인류와 의식의 장기적인 생존을 보장하는 문명적 사명이죠. 그가 세운 회사들은 이 거대한 계획의 부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인류를 화성에 이주시켜 다행성 종족으로 만드는 문명의 백업을 목표로 하고요. 테슬라는 기후변화라는 실존적 위협에 맞서기 위한 것입니다. 또 뉴럴링크냐 XAI 같은 회사는 인공지능이라는 또 다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죠. 이건 사업이라기보다 기술로 인류를 구원하려는 일종의 종말론에 가깝습니다. 듣고 보니 두 사람의 비전이 스케일 면에서 정말 닮았네요. 한 명은 개인의 죽음을 초월하려 했고 다른 한 명은 인류라는 종의 멸망을 막으려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간의 유한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탑을 차지를 한 겁니다. 200의 시에 아침에 검은 푸른 머리카락이 저녁에 눈같이 시게 되었다. 몇 시간의 흐름을 한탄하는 구절이 있다면 머스크의 행동은 기후변화나 인공지능 같은 위협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되죠. 그리고 이런 거대한 목표가 있으니 궁정예법을 무시했던 200의 행동이나 혹독한 경영반직을 고수하는 머스크의 태도가 그들 스스로에겐 정당화되는 겁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목표 앞에 그런 것들은 사소한 문제로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요. 그렇게 거대한 비전을 가진 자유로운 개인들이 각 시대의 권력과 만났을 때는 어땠을까요? 충돌은 피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필연적인 드라마였죠. 200의 삶은 그 자체가 모순덩어리였습니다. 그는 정치에 참여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지만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능적인 태도는 전혀 갖추지 못했죠. 당 현종의 부름을 받아 궁정에 들어갔을 때가 그의 인생의 정점이었지만 그의 궁정 생활은 반항적인 일화로 가득합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술에 취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환관 고력사에게 신발을 벗기게 하고 황제의 총애를 받던 양귀비에게 벼루를 들게 한 사건이죠. 이건 단순한 술주정이 아니라 정치 권력에 대한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태도 때문에 궁정에서 쫓겨났고 나중에는 반란에 가담했다는 오해를 받아 유배까지 가게 됩니다. 예술가적 자존심과 정치적 야망 사이의 충돌이었군요. 머스크는 현대 사회의 권력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네, 바로 그 점이 머스크의 복잡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부를 이끌며 정부 지출을 줄이고 연방 규제를 삭감하는 역할을 맡았었죠. 하지만 이 관계도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견해 차이가 있었던 건가요? 머스크는 정부 효율성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정부 지출 증가나 비효율적인 정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했죠. 머스크의 성격상 자신의 신념과 충돌하는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던 거죠. 듣고 보니 정말 비슷한 패턴이 보이네요. 시스템이 천재를 필요로 해서 안으로 끌어들이지만 결국 통제 불가능한 천재 본성과 충돌하고 결국 천재는 시스템 밖으로 쫓겨나거나 시스템 자체를 바꾸려 한다는 순환 구조 말입니다. 정확합니다. 다만 반항의 방식은 진화했죠.
이백의 반응은 개인적이고 상징적이었습니다. 환관을 모욕할 수는 있었지만 궁정의 구조를 바꿀 수는 없었죠. 하지만 막대한 자본과 기술 플랫폼을 가진 머스크는 훨씬 구조적인 반항이 가능합니다. 규제기관을 조롱하는 시를 쓰는 대신 아예 기존 통신망을 우회하는 위성 인터넷을 띄우고 새로운 정당 설립을 추진하는 식이죠.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을 것 같은데요.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혹시 이상과 현실 사이에 차이는 없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 흥미로운 역설이 존재합니다. 이백은 자유로운 영혼의 상징이죠. 세상을 떠돌고 자연과 교감하고 관습을 파괴하는 시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 자유에 대한 이상은 현실 정치에 참여해 인정받고 싶다는 세속적 욕망과 계속해서 충돌했습니다. 도가적인 자유와 육아적인 성공을 동시에 원했던 거죠. 이 내적 갈등이 결국 그의 삶을 비극으로 이끌었습니다. 머스크에게도 그런 역설이 있나요? 그는 표현의 자유 절대주의자를 자처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점이 머스크가 가진 가장 큰 역설입니다. 그는 트위터를 디지털 마을 광장으로 만들겠다며 표현의 자유를 위해 440억 달러라는 거금을 들여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인이 된 후에는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인들의 계정을 정지시키고 경쟁 플랫폼으로 가는 링크를 차단하는 등 절대주의와는 거리가 먼 행동들을 보였죠. 플랫폼 사용자의 자유를 외치면서 정작 자신은 통제하려 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역설은 그의 경영 스타일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직원들에게는 악명 높을 정도로 부자유로운 하드코어 업무 문화를 강요하죠. 절대적인 충성과 통제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자유에 대한 개념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백에게 자유는 그 자체가 목적인 존재의 상태였다면 머스크에게 자유는 자신의 비전, 즉 인류 구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인 셈이죠.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는 규제로부터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필요하지만 그 사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완전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정말 통찰력 있는 분석입니다. 이백은 자유롭게 존재하기를, 머스크는 자유를 사용하기를 추구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시대를 초월한 두 반항적 천재에 대한 비교를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이백과 일론 머스크는 서로 다른 시대와 도구를 사용했지만 반항적 천재라는 원형의 공통된 특징을 보여줍니다. 첫째, 도가 사상과 제1원칙 사고라는 근본 철학을 통해 기존 질서를 해체하며 혁신했고, 둘째, 개인의 죽음과 인류의 멸종이라는 한계를 넘어서려는 초월적인 비전을 가졌으며, 셋째, 자신들을 필요로 하면서도 통제하려는 권력구조와 필연적으로 충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라는 가치를 내세웠지만 그 실천은 자기중심적이고 역설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항적 천재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사회 발전에 꼭 필요한 양날의 검과 같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파괴적인 성향 덕분에 낡은 인합과 예술이 무너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만함, 공감 능력 부족, 주변 사람들을 파괴할 수 있는 무자비함이 동반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드코어 문화 없이는 재사용 로켓을 가질 수 없고 혼돈의 삶 없이는 이백의 초월적인 시를 얻을 수 없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역사는 합의나 위원회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해 기꺼이 파괴를 감수하는 통제 불가능한 개인들에 의해 전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백이 시선이라는 점에서 시의 세계를 재정했다면 머스크는 테크노킹이라는 점에서 우주, 자동차, 에너지 산업의 가능성을 재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시선과 테크노킹, 정말 멋진 요약입니다. 1300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 곁에 있는 두 반항아의 이야기를 통해 혁신과 천재성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구독자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댓글로 어떤 역사적 인물과 현대 인물의 비교를 보고 싶은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여행의 길잡이가 됩니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드립니다.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 오늘 여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두보편 다음 에피소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